오후 3시도 안 돼.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어머니의 전화를 급하게 끊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또 그 얘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롭다는 얘기, 집에 좀 오라는 얘기. 지혜는 정말 바빴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약 출시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고 집에서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 관리에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아 거의 혼자 육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댁은 차로 30분 거리였지만 지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2달, 3달, 명절 때였나? 2주 전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이 스마트폰이 자꾸 이상해. 내가 보내준 사진이 안 보여.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갤러리 앱 열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갤러리가 뭐니? 아이고 엄마, 핸드폰 화면에 산 그림 있잖아요. 그거요. 산 그림. 어디 있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바쁜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3주 전에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지혜야,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거 다시 좀 알려줄래? 까먹었어. 지혜는 아이 숙제를 봐주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몇 번을 알려드렸어요. 메모해두세요. 메모를 어떻게 해? 아이고 엄마. 종이에 적으세요, 종이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전화를 끊고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배우는 게 느리실까? 그냥 전화 통화만 하시면 되는데.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 또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요즘 순자의 유일한 낙은 손주들 사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혜가 가끔 카톡으로 보내주는 아이들 사진. 학교 가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웃는 모습. 하지만 사진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어떻게 다시 보는지 매번 까먹었습니다. 딸에게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물어봐도 딸은 항상 바빴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배워야겠다고. 월요일 오후 순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감이었습니다. 다음 기수는 3개월 후. 화요일 순자는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누군가 유튜브에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검색하는지도 잘 몰랐고 나오는 영상들은 너무 빨라서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순자는 메모장 앱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잘못 눌렀다가 찾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적어두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 딸에게 카톡 보내는 법. 1. 노란색 말풍선 누르기. 2. 지혜 찾기. 3. 아래 네모칸 누르기. 4. 글쓰기. 5. 전송 누르기. 순자는 이 메모를 보며 한 단계씩 연습했습니다. 지혜에게 보내지는 않고 그냥 연습만 했습니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목요일 2번째 메모. 사진 찍어서 보내기. 1. 카메라 앱. 2. 동그란 버튼 누르기. 3. 카톡 켜기. 4. 지혜 찾기. 5. 물음표 3개. 모르겠음, 다음에 다시. 순자는 사진 보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몇 번을 해도 실패했습니다. 금요일 3번째 메모. 통화 거는 법. 1. 전화기 그림 누르기. 2. 위에 검색. 3. 지혜 입력. 4. 나오는 이름 누르기. 5. 전화 그림 누르기. 이건 그나마 쉬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받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순자의 메모는 늘어갔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 보는 법. 사진 크게 보기. 음량 키우기. 문자 메시지 확인하기. 와이파이 켜는 법. 배터리 절약 방법. 스팸 문자 지우기. 알람 설정하기.
하나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순자는 드디어 손주 사진을 갤러리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대하는 걸 까먹어서 또 메모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조심스럽게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혜야, 손주들 사진 좀 더 보내줄 수 있니?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바빠요. 나중에요. 순자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딸 기분 안 나쁘게 하는 법. 자주 연락하지 않기. 너무 많이 물어보지 않기. 바쁘다고 하면 바로 끝내기.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기.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혜는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댁에 있었습니다. 김장 김치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30분만 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물 좀 마셔. 커피 탈까?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 급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아, 그래. 그럼 김치만 가져가렴. 순자가 김치를 싸는 동안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이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내 핸드폰 좀 봐줄래? 내가 보낸 카톡 알림이 안 와서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 지혜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메모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메모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멈췄습니다. 딸에게 카톡 보내는 법, 사진 찍어서 보내기, 통화 거는 법, 갤러리에서 사진 보는 법, 지혜 기분 안 나쁘게 하는 법, 손주들 생일 기록하기, 손주 사진 저장하는 법, 카톡 이모티콘 보내기.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를 눌러봤습니다. 지혜에게 전화하기. 1. 전화 앱 누르기. 2. 지혜 찾기. 3. 전화하기. 4. 받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5. 너무 자주 하지 않기. 바쁘니까. 6. 통화는 짧게 하기. 7. 꼭 필요한 말만 하기. 다른 메모를 눌렀습니다. 딸한테 연락하기 좋은 시간. 아침 7시 전은 안 돼. 출근 준비. 낮 12시도 안 돼. 점심시간이지만 바쁨. 오후 3시도 안 돼. 회의 많음. 저녁 6시도 안 돼. 퇴근하고 애들 챙김. 밤 9시 이후도 안 돼. 애들 재움. 주말도 학원 데려다줘서 바쁨. 그냥 급한 일만 연락하자.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메모. 실수로 지혜한테 전화했을 때 빨리 끊기. 미안하다고 하기. 다음부터 조심하기. 이번 주 3번 실수로 걸었음. 어떻게 하지? 짜증났을까? 오늘 배운 것. 3월 15일. 사진 확대는 2손가락으로 벌리기. 10번 연습했는데 자꾸 까먹음. 내일 또 연습하자. 손주들 얼굴을 크게 보고 싶어서. 지혜 목소리 녹음하기. 통화할 때 녹음 버튼 누르면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못 물어봄. 목소리라도 자주 듣고 싶은데. 지혜는 스마트폰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메모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치가 넘었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꾸기. 지혜가 나 얼굴 보고 싶대. 근데 사진 찍는 법을 모르겠음. 셀카? 이게 뭐지? 이웃집 아줌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모티콘 사용법. 지혜가 하트 보내줬음. 나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30분 찾았는데 못 찾음. 내일 또 찾아보자. 영상통화. 며칠 전 지혜가 영상통화 하자고 했음.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전화 받았다고 함. 손주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건 너무 어려움. 학원 다녀야 하나.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메모를 보며 지혜는 기억했습니다. 3개월 전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카톡에서 하트 어떻게 보내? 지혜는 운전 중이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운전 중이에요. 위험해요. 나중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까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으셨습니다. 4개월 전 어머니가 실수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지혜는 받았지만 어머니 얼굴은 보이지 않고 천장만 보였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카메라를 얼굴 쪽으로 돌리세요. 어떻게? 어디를? 아이고, 엄마. 그냥 일반 전화로 할게요. 그리고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5개월 전 어머니가 카톡으로 같은 메시지를 5번 연달아 보냈습니다. 지혜야, 잘 지내니? 지혜야, 잘 지내니? 지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똑같은 메시지를 5번씩 보내요? 한 번만 보내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잘못 눌렀나 봐.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서. 엄마는 왜 이렇게 배우는 게 느려요. 그 말을 하고 지혜는 후회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먼저 메시지를 거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매일 밤 혼자서 메모를 보며 하나하나 연습했던 것입니다. 딸과 연락하고 싶어서, 손주들 사진을 보고 싶어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지혜야, 김치 다 쌌어. 가져가. 어머니는 멈췄습니다. 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혜는 일어나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 메모 봤어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 부끄럽네. 내가 너무 못 배워서. 아니에요, 엄마.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혼자 애쓰고 계셨는데 저는 귀찮아만 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아는데.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한 거예요.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천히 엄마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말마다 올게요. 아이들 데리고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낼게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넌 바쁘잖아. 엄마. 지혜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일보다 다른 것보다 엄마가 제일 중요해요.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제대로 말 못해서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혜는 예정에 없었지만 저녁까지 어머니 댁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천천히 하나씩 다시 배웠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 되네. 어머니가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메모를 함께 보며 하나하나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찍어가며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이 버튼 누르면 바로 갤러리 나와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매번 헤맨 게.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제대로 안 알려드려서. 아니야. 엄마가 못 배운 거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잘하고 계셨어요. 지혜는 어머니의 메모장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적으셨는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메모들 저도 사진 찍어 갈게요. 왜? 간직하고 싶어서요.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저녁을 먹으며 순자가 물었습니다. 지혜야, 요즘 애들은 잘 지내?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다음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영상통화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매일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바빠도 받을게요. 못 받으면 꼭 다시 전화드릴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날 이후 지혜는 매주 토요일 오후를 어머니와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혜는 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지혜야, 오늘 혼자 사진 보내기 성공했어. 하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반찬들 사진이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사랑해요. 몇 분 후 어머니의 답장. 나도 사랑해, 지혜야. 하트 하트 하트. 지혜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하트를 3개나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어머니의 메모장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엄마에게 자주 연락하기. 아침 출근길에는 좋은 아침 문자. 점심시간에는 점심 드셨어요, 전화. 저녁에는 영상통화로 아이들 보여드리기. 주말에는 함께 시간 보내기.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기. 엄마 말씀 끝까지 듣기. 절대 잊지 않기. 엄마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 서툴고 조용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못 본 척했던 그 노력들, 우리가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그 마음들. 어쩌면 우리가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